일단 그 요미우리에 대해서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처음 들어오신 분들은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요미우리가 요미우리 신문사, 요미우리 자이언츠 뭐 이런 이름으로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승엽 선수가 가서 활약을 하기도 했고, 그런데 그 요미우리라는 단어의 시작이 에도 시대 때에 시작이 됐어요. 그 당시 어떻게 보면 이거를 뭐 저널리즘으로 표현하는 사람도 있기는 한데 팩트 기반이 아니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널리즘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고, 그게 어느 정도 팩트하고 멀어질 수도 있는지도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요미우리를 한 장 또 들고 왔거든요. 에도 시대 때는 요미우리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나름 이제 이 요미우리를 팔아가지고 생계를 꾸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에도 시대 때. 근데 이 요미우리가 막부 정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 책임을 질 수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출판 날짜와 이걸 누가 출판했는지 기록되어 있는 요미우리가 거의 없어요. 책임질 수 없으니까 내용에.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만 집권층에서 적은 글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일반 대중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나 이런 걸 알아보기에 이 요미우리가 괜찮은 테마라고 보여요. 예, 이거 판화입니다. 이 손으로 다 그려서 한 게 아니고 이거를 주제로 해서 만들면은 판화를 찍어가지고서 팔아야 되기 때문에 에도 시대 후기에 가면은 칼라로 된 것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어쨌든 요게 가격이 한 장에 한 1,000원 정도? 이 정도 느낌이었다고 해요. 보통 서민들이나 백성들도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가격이었다는 거죠. 에도 시대 때 시대극 드라마를 보면은 뭐 장사꾼이 뭐 누가 10명을 뱉네, 20명을 뱉네 막 떠들면서 요미우리를 막 뿌리는 장면이 좀 전형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갓을 깊게 눌러쓰고 좀 음침하게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는 형태로 해서 판매를 했던 게 사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 영화에서 그런 것들을 뿌리는데 음침한 모습으로 해서 뿌리는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뿌리고 하는 것들이 훨씬 액티브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지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모습은 실제와는 다르다라는 부분들을 알고 계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1853년도에 미국의 페리 제독이 이끌고 내려온 흑선 구로훈해라고 불리우는 배가 이제 네 척이 에도 밑에 우라가 앞바다 쪽에 닻을 내리고서 이제 상륙을 시도를 하죠. 그 모습을 그린 요미우리입니다. 요미우리고, 이걸 가와라반이라는 용어도 쓰는데, 가와라반은 에도 시대 후기에서 메이지 시대 초기쯤에 만들어진 학술 용어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와라반이라는 단어는 에도 시대 때는 사용하지 않았고, 그 후에 학술 용어로 가와라반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뭐 번이라는 단어, 번사, 번주, 번 이런 것들도 에도 시대 때는 없던 단어니까 그런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얘를 요미우리라고 하기도 하고 가와라반이라고 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1853년 6월 전후에 그려진 거로 추정만 돼요. 왜냐면 이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디테일하게 남기지 않는 게 이 요미우리들의 특징입니다. 이 내용이 적혀있는 거 보면은 증기선 2척하고 범선 2척 해갖고 4척이 찾아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여기서는 2척만 그린 것 같아요. 증기선 우측에 있는 배의 이름을 후레가또라고 썼습니다. 후레가또. 그 다음에 좌측에 있는 배를 유케한나라고 이름을 썼어요. 실제 이름을 보면은 오른쪽에 있는 배가 USS 미시시피오고,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배가 USS 서스케한나라는 배입니다. 그래서 발음이 이게 이제 여러 가지가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이걸 만드는 사람이 프레가토가 이거 프리키탐이라 그러잖아요. 타입을 프리키탐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름하고 헷갈려가지고 이 우측에 있는 미시시피함을 프레가토이라고 쓴 것 같아요. 이름을. 발음은 프레가토인데 사실은 프리키탐이죠, 둘 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도 발음을 한번 유추해 보자 이거죠. 유케 한나라고 썼는데 USS 서스케 한나. 그래서 이 앞에 USS까지 얘는 또 고려를 한 것 같아요. 유케 한나가 USS 서스케 한나를 유케 한나라고 이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름에 대한 정보가 좀 부정확하다. 좌측에 있는 배는 배 이름에 근접한 발음인데 우측에 있는 거는 배 이름이 아니고 배 타입을 적었다라는 이제 이런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올라가 있죠.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이제 요 밑에 부분, 요 그림의 밑에 부분을 확대한 건데, 흑선이 출연하니까는 독구가마부는 엄청난 당황을 하게 되죠. 그것도 사실 요즘에는 흑선이 출연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갑자기 출연하고 깜짝 놀라고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이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것처럼 뭐 엄청 놀라 자빠지고 뭐 이럴 정도로 막 깜짝 놀라고 한 건 아니다. 아니지만 이제 실제 실물을 봤으니까 놀라긴 놀랐겠죠. 새카맣게 그 타르를 발랐다 그러죠, 배에다가. 커다란 배가 네 척이 도쿠가와마쿠의 그런 거점인 에도를 코앞에 두고 있는 우라가 앞바다에, 거기는 누구도 오면 안 되는 데인데 거기에 떡하니 나타나가지고 통상을 요구하니 당연히 놀랐겠죠. 그래서 막부는 어쨌든
당황하는 모습을 계속 보였지만 민간인들은 호기심 쪽에 가까웠다 그래요. 배가 보면 이 왼쪽에 배 하나 있고 오른쪽에도 이게 조금 이 선명하진 않지만 배가 한 척 있죠. 이 배 두 척이 민간인들이 띄운 배입니다. 민간인들은 배를 타고 근처 가가지고서 구경하고 그랬다고 해요. 구로운해가 두 번에 걸쳐서 흑선이 나타나잖아요. 53년도하고 54년도. 53년도에 1년간 유예를 달라고 해서 1년 후에 다시 이 미군이 통상을 요구하러 찾아오게 되는데 53년도에도 호기심 때문에 일반인들이 배를 타고 근접해서 말도 걸어보기도 하고 그 내용들을 이 요미우리가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왼쪽에 배 한 척, 오른쪽에 배 한 척. 배 두 척이 지금 흑선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데 이게 도쿠가와 막부의 명령을 받은 지배층의 배가 아니라 서민들의 배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민간인들은 당혹감보다는 호기심과 친근감 그리고 어떤 유머러스함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접근을 했었다고 해요. 약간 좀 감탄스러운 게 뭐냐면은 이 배에 대한 데이터가 실려 있어요. 이게 민간인이 이런 걸 작성을 했다는 게 참 놀라운데 USS 미시시피 호에 대한 내용들이 실려 있습니다. 스펙이라고 보면 되겠죠. 배에 전장이 87m 근데 이건 실제 70m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7m 정도의 오차가 발생을 했지만 어쨌든 눈대중으로 민간인이 배 타고 돌아다니면서 이거의 전장을 측정했다라는 게 일단 놀랍고요. 그 다음에 도시 15개가 있더라. 그 다음에 22하라는 게 일종의 대포 같은 건데 이거는 그 화약으로 돌덩어리를 그냥 쏴서 날려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대포라고 해요. 22하는 22하가 6문, 그 다음에 일반적인 대포가 18문, 그 다음에 인원이 360여 명이 이 배에 타고 있더라 라는 거를 조사를 했어요. 민간인이 내용의 정확성을 차지해 두고라도 굉장히 놀라운 시도고 이런 부분들이 에도시대 후기까지 축적돼 있던 일본의 어떤 민간의 힘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부분들을 이 요미우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 중에 마치 용과 같이 크고 빠르고 강하다 라는 내용이 이제 들어있습니다. 이 배에 대한 한 줄 평가죠. 지금 여기 그 라임 나무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용과 같이 그 게임이죠. 걔가 용과 같이가 여기서 나온 거 아닌가 저도 살짝 그 생각을 좀 하기는 했어요. 이렇게 이 배에 대한 스펙을 조사해가지고 이런 걸 만들어갖고 이걸 보는 건 또 민간인이죠. 일반인들이 이런 걸 보면서 호기심을 느끼고 놀라움을 느꼈다라는 것 자체가 놀랍다. 그게 에도 시대의 힘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 다음 장면 좀 넘어가 볼게요. 계속 이제 관련된 내용입니다. 누구냐면은 해리 제독은 아니고 해리 제독 그림은 좀 많이 있는데 좀 다른 사람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와봤어요. 이 사람은 페리 제독의 부관이었던 헨리 아담스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헨리 아담스를 그린 요미우리 가와라반이고요. 이것도 역시 연도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1853년 이후 뭐 이 정도 되겠죠. 그리고 이름을 아다무스라고 돼 있어요. 이름은 그래도 정확하게 잘 적었죠. 헨리 아담스니까 아다무스. 재밌는 게 이렇게 또 그냥 이 사람 그림만 그린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어떤 그런 백데이터가 이렇게 쭉 다 적혀 있어요. 나이는 40세가 넘은 걸로 돼 있고 옷감이 라사로 돼 있다. 라사가 이제 양복집 같은 데 보면은 무슨 라사 이런 거 옛날에는 좀 있었거든요. 요즘에는 다 없어진 것 같은데 라사라는 게 정확하게 뭔지 보기는 봤는데 저도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무명하고 명주 인조 견사물로 짠 모직물을 라사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옷감은 라사로 돼 있고 견장도 차고 있고 금속 부분하고 진주가 박혀 있다. 뭐 이런 부분까지 정확하게 관찰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뜬금없이 미국말 아메리카 고토바라고 여기 보면은 이거는 이제 글씨가 좀 명확해서 보이는데 이쪽에 보면 여기 아메리카 고토바 해갖고 미국말이죠. 지금은 미국말이라는 말이 좀 웃기지만 여기 있는 표현 그대로 쓰자고 하면 뜬금없이 미국말을 여기에 몇 개를 적어놨어요. 이제 해설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제가 보이는 내용들을 여기다 쭉 다시 옮겨봤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에서 이런 발음이 나왔는지를 알 수가 없어. 아버지를 오람페라고 하는데 이게 짐작이 됩니까? 아버지의 파더 아닌가? 파더하고 오람페 이 연관관계가 전혀 짐작이 되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어머니는 메람페인데 마더하고 메람페하고도 발음이 너무 많이 틀려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부부를 바깜파라 그러는데 이게 뭐
커플 뭐 이런 거에서 오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하는데 전혀 이 발음의 어떤 저기를 좀 찾아보기가 어렵더라고요. 실버는 지빠레라고 돼 있지만은 이게 보면은 사실 실버랑 약간 비슷하긴 해요. 느낌에. 지빠레는 페어런츠? 페어런츠인데 그러면 좋아. 그러면 오란페, 메란페, 페는 페어런츠라고 보면 되는데 오란하고 메란은 어디서 왔냐 이걸 잘 모르겠어요. 짐작이 안 됩니다. 어쨌든 그다음에 양을 리용이라고 또 적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정식으로 뭔가를 공부했던 사람들은 아닐 테니까 어디서 이제 주워 들은 걸로 이렇게 적었나 본데 여기에서 나온 단어들 중에 은 정도 빼고는 나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투리 문화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우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어쨌든 놀라운 게 사람 그리라고 했더니 사람 그려놓고 그 사람의 바이오 데이터를 최대한 뽑아가지고 또 기록을 해놓고 뜬금없이 영어 표현 몇 개 적어놓고까지 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재미있기도 하고 좀 놀랍기도 합니다. 헨리 아담스라는 그 페리 제독 참모도 얼떨결에 이렇게 역사에 얼굴을 남기게 되었다. 그런 부분입니다. 자, 다음 거 한번 보시면